홍콩 영화의 전성기 시절인 8, 90년대를 대표하는 홍콩 여배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뿐만 아니라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매연방. 가정 형편이 어려워 4살 무렵부터 돈을 벌기 위해 노래를 불렀고, 그녀가 죽은 후에 법정에서 벌인 어머니와 오빠들의 유산 다툼은 생전 매연방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게 했습니다. 깊은 우정을 나눴던 장국영의 자살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던 그녀는 같은 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동양의 마돈나라 불린 매연방입니다. 1963년 10월 10일 영국령 홍콩에서 태어난 매연방. 그녀는 이남 이녀 중 막내였고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한때 경극 배우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홀로 가족의 생활을 책임졌지만 어느 날 운영하던 술집이 화재로 손실되고 4살이던 매연방은 8살인 언니와 함께 극장, 놀이공원 등에서 버스킹을 했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하며 돈을 벌었죠. 15세의 매연방은 하루 최대 6곳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녀는 성대 결절에 걸렸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1년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노래를 불렀을 때 매연방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낮게 변했죠. 1982년 18세였던 매연방은 언니의 제안으로 홍콩 TVB가 주최한 신인 가수 선발대회에서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위를 수상합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낸 첫 앨범은 반응이 미미했지만 이듬해 적색 매연방이라는 앨범이 히트를 쳤고 패션 디자이너 에디 라우의 손길을 거쳐 스타일과 이미지를 변화시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후 에디 라우는 팔색조 같은 스타일 변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이자 멘토로서 때론 엄격하게 그녀에게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매연방이 죽기 전 마지막 콘서트에서 입었던 웨딩드레스 역시 에디가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영화계에도 발을 내딛는 매연방은 반생년, 동방삼엽, 영웅, 영웅본색 3, 칠복성 등 약 50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홍콩 영화계의 중심 여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1985년 홍콩. 매연방은 듀엣을 위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일본 아이돌 출신 가수 콘도 마사히코였죠. 콘도는 매연방을 만나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매연방도 이에 응하면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말했고 매연방은 주변의 반대에도 일본에 집까지 사며 콘도와 적극적으로 교제를 했죠. 하지만 당시 그가 약혼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지만 콘도가 아니카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자 매연방은 그를 너무 사랑했지만 정리합니다. 생전 매연방은 콘도 마사히코를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라고 했고 사망하기 5개월 전 일본으로 가 가까운 친구들과 콘도의 생일 파티를 한 사진이 사후 8년 후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콘도의 노래를 번안해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석양지가를 매연방은 죽기 전 마지막 콘서트의 마지막 곡으로 불렀죠. 2003년 12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콘도는 하루 종일 울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매연방의 7주기 추도식에서 1년 남짓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그녀의 호탕함과 솔직한 대화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1990년 매연방은 성룡 스턴트팀의 멤버였던 벤저민 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날 친구 축하 파티에 간 매연방은 그 술집에서 만난 한 영화 제작자로부터 영화 출연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고 삼합회 보스였던 그는 바로 매연방의 뺨을 때렸죠. 하지만 사흘 후 그녀를 때렸던 남자는 정육점 칼로 공격을 받았고 이후 병원 침대에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당시 삼합회는 돈이 되는 홍콩 영화 산업에 뿌리 깊게 관여되어 있었는데요. 그를 죽인 것이 매연방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삼합회 보스의 짓이었다는 설이 돌았고 그 소문에 힘들어왔던 그녀의 곁을 벤저민이 지켰다고 알려졌습니다. 둘은 3년의 연애를 끝으로 헤어지지만 친한 친구로 남습니다. 매연방이 2집 앨범을 발매한 직후 인기 스타가 되었을 때 소속사에서는 또 다른 소속 연예인 장국영과 순회 공연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매연방은 처음에 장국영을 차가운 성격이라고 생각해 거리를 두었지만 콘서트를 같이 하면서 그의 따뜻한 내면을 알게 되었고 장국영 또한 쿨하고 쾌활한 매연방의 매력을 느껴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죠. 1987년 영화 연쥐구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매연방. 당시 삼합회의 세력과 이권 다툼으로 같은 소속사의 배우들만 한 영화에 쓰는 게 홍콩 영화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요.
그녀는 다른 소속사였던 장국영을 남자 주인공으로 강력하게 추천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또한 2개의 듀엣곡도 발표해 콘서트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등을 보였죠. 나중에 두 사람 모두 인기 스타가 되어 영화 촬영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낼 당시에도 서로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했고 장국영은 2002년까지 매연방의 콘서트에와 함께 공연했습니다. 2002년 당시 장국영은 극심한 우울증과 위장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의 공연에 게스트로 올랐는데요. 하지만 2003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장국영은 홍콩의 한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충격을 받은 매연방은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불교 진원만을 읊으며 그의 극락왕생을 빌었고 자궁경부암과 싸우고 있었던 그녀는 더 이상 암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빠졌다고 알려졌습니다. 2003년 9월 매연방은 자궁경부암에 걸렸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도 2000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해 매연방은 정기적으로 자궁암 검사를 받았지만 2001년 종양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가족 이상이었던 장국영의 죽음 이후 그녀의 양성 종양은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고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퍼지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인생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는 의미로 2003년 11월 매연방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히트곡 석양지가를 부르면서 콘서트의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해 12월 30일 4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매연방은 생전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유언장을 적었는데요. 어머니에게는 매월 7만 홍콩 달러의 생활비와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를 배정했고 4명의 조카에게도 교육비를 남겼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절친한 에디에게도 홍콩과 런던에 있는 부동산 등을 남겨주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은 모든 재산을 불교협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매연방의 유언은 가짜이고 무효라며 15억 달러 이상을 자신들의 몫으로 주장하며 어머니와 두 오빠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다른 유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얻지 못했고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했던 매연방의 오빠 역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보온병 뚜껑과 신발 한 켤레 등을 신탁 관리자인 HSBC의 변호사에게 던졌고 어릴 적부터 가장이었던 딸이 죽은 후에도 그 재산을 탐냈던 가족들의 법정 싸움은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논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통제하에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벌어왔던 매연방. 어머니와 큰오빠는 도박판에서 돈을 탕진했고 그 부담은 오롯이 톱스타가 된 막내딸의 몫이었는데요. 이런 불우한 어린 시절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억하는 주변 친구들은 매연방은 밝고 솔직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가득한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매연방은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당시 홍콩 지역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천안문 시위 이후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중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2003년 5월 장국영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던 매연방. 당시 많은 홍콩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연방이었기에 40세에 하늘나라로 간 그녀를 많은 팬들과 주변 동료들은 슬퍼했는데요. 하늘에서는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겠죠. 지금까지 매연방이었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一天想想不歸去哪兒嗎？